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장 박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키워드로 보는 2024 콘텐츠 산업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과 전망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변화를 키워드로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24년 콘텐츠 산업의 주요한 변화를 경제, 기술, 플랫폼, IP, 이용자, 그리고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총 8개의 키워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망 세미나의 핵심 키워드이자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위기의 레드오션과 희망의 블루오션이 공존하는 환경, 즉 퍼플오션입니다. 그리고 뉴 트라이앵글, UR 콘텐츠와 같은 나머지 7개 키워드 또한 퍼플오션과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이자 이번 전망 세미나의 핵심 키워드인 퍼플오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를 뒤흔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초부터 미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되살아나는가 싶던 글로벌 경제를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러우 전쟁의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전성,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출과 원자재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경제 움직임과 한몸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경제 흐름을 예측해보면 2024년의 한국의 경제 상황 또한 글로벌 경제 침체에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 성장률이 2023년보다는 조금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은 그 성장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역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글로벌 경제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2024년 우리의 콘텐츠 산업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은 국가의 성장을 이끌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퍼플오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 여가 활동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행과 쇼핑, 그리고 외식과 같은 비교적 지출이 많이 드는 여가 활동은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조심히 예측해 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외출이 제한되어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상황에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소비를 했던 경험이 앞으로의 콘텐츠 소비 패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콘텐츠 소비 규모는 그 성장폭이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콘텐츠 산업이 가져오는 산업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파급 효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양한 성과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세계 시장에서 증명된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피해 거짓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위상과 성장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도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라면은 일단은 믿고 구입하며 이용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도 세계인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며 코로나 블루를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인들은 K-콘텐츠에 열광하고 K-콘텐츠가 주는 감동과 재미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콘텐츠의 이러한 위상과 성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우수한 콘텐츠가 꾸준히 발굴되어 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렵게 가져온 한국 콘텐츠의 좋은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그리고 정부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 K 콘텐츠가 꾸준히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K 콘텐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찾는 퍼플 오션 전략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고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수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전망 키워드로 뉴 트라이앵글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뉴 트라이앵글이란 한국의 콘텐츠 수출을 답변하기 위한 세 곳의 신흥시장과 세 개의 수출 전략을 의미합니다. 2024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두드려야 할 신흥시장으로는 중동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를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국가 모두 자국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아직까지는 K 콘텐츠 수출이 활발하지 않은, 반대로 얘기해보면 앞으로 K 콘텐츠의 확산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중동 지역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중동 인구의 약 52.9%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이 30세 이하로 향후 중동의 콘텐츠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2월 달에 열린 제4차 수출 전략 회의에서 발표한 K 콘텐츠 수출 전략을 통해 중동 지역을 신규 신흥시장으로 선정하고 집중 공략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흥시장으로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잠재 소비 시장을 보유한 인도 지역 또한 K 콘텐츠의 미래 수출 거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은 게임과 방송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 시장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흥시장으로 러시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두 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서방의 OTT 플랫폼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키노포이스크나 윙크와 같은 러시아의 로컬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갯마을 차차차, 슬기로운 의사생활, 소녀심판과 같은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러시아인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지역은 아직은 한국 콘텐츠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나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과 현지의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제작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핵심 수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수출 답변을 위한 세 가지 전략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흥시장 전략에 대한 공략과 더불어 북미와 유럽 시장과 같은 전통 강호 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으며 산업 규모에서도 K 콘텐츠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한 수출 시장임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통 강호 시장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루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과 같이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한국만의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콘솔 게임에 대한 개발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기존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마나 웹툰, K-팝과 같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가 관광이나 패션, 뷰티와 같은 타 산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에 동발 진출하고 수출을 견인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 내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은 2024년은
중동, 인도, 러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함께 3대 수출 전략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수출을 다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콘텐츠를 뜻하는 Unlimited Reality 콘텐츠, 즉 UR 콘텐츠입니다. 2020년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술이 메타버스와 NFT였다면 2023년에는 단연코 AI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가 혁신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성형 AI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고 이용하는 모든 밸류 체인에 걸쳐 창작성과 효율성 그리고 완성도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작가들이 수년 동안 개발해서 했던 창작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AI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콘텐츠 제작의 자동화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의 스타일 변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비디오 생성 모델을 통해 현실감 있는 가상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취향과 행동을 학습하여 콘텐츠를 개인화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콘텐츠 소비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콘텐츠 밸류 체인 전 과정에서 AI에 대한 활용이 더 확대되며 보다 몰입감 높은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게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AI 기술이 메타버스나 NFT에 녹아들면서 과거보다 한 차원 진보된 메타버스와 NFT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현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버추어 프로덕션 기술 또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사실적이고 생산성 효율을 높여주는 가상의 제작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콘텐츠가 신기술과 융합되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며 보다 몰입감 깊고 무한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도 버추얼 아이돌이나 버추얼 크리에이터와 같은 버추얼 휴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버추얼 휴먼 기술이 AI 기술과 접목되면서 과거보다 한 단계 진보된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버추얼 캐릭터가 알고 보니 중년 아저씨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버추얼 휴먼일지라도 아직까지는 현실 세계의 사람이 직접 컨트롤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버추얼 휴먼 스스로가 직접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게임 콘텐츠와 메타버스 환경에서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정해진 조건에서 미리 짜여진 대화만 출력이 가능했던 non-player 캐릭터, 즉 NPC의 AI 기술을 접목하여 이용자의 플레이 상황에 맞게끔 NPC가 행동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은 생성형 AI 기술과 콘텐츠 제작 방식이 더욱 발전한다면 머지않아 실제 인간과 똑같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버추얼 휴먼이 등장할 것입니다. 2024년 당신만을 위한 6월 콘텐츠는 진화하는 기술과 융합하여 깊은 몰입감과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UR 콘텐츠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네 번째 전망 키워드는 책 크리에이터입니다. 책 크리에이터란 콘텐츠를 창작하고 제작하는 능력과 더불어 AI 시대에 맞춰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의미하겠습니다. 앞서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미치는 영향은 무한하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성형 AI를 통해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훌륭한 일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작사, 작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비교적 수준급의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웹툰 작가가 꿈이었지만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던 스토리 작가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신규 직군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일 것입니다. AI를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제는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단계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차세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현장에 맞는 AI 전문 기술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주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창작자에게도 생성형 AI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가 챗 GPT를 세계에 공개한 지 이제 1년 남짓이 지났습니다. 생성형 AI가 콘텐츠 산업에 도입됨에 따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이용한 가짜뉴스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지금이라도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선진국과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의견과 기술을 공유하며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AI로부터 일자리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그럼 다섯째 키워드인 코나 이복입니다. 콘텐츠 제작비와 이용료가 동반 상승하는 콘텐츠 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드라마의 제작비가 하루가 멀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에서 7억 원 규모였던 편당 제작비가 지금은 기본 1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대작의 경우 한 편에 편당 30억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OTT 플랫폼들 또한 엔데믹으로 인해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제작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독료를 평균 20% 이상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드라마 제작 현장뿐만 아니라 게임과 영화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하는 비용이 동반 상승하는 콘텐츠 플레이션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콘텐츠 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빠르게 유사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맺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타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가는 메가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 플랫폼 전략은 거대한 자본과 높은 리스크가 요구되지만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사의 슈퍼 IP를 더욱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영역을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024년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메가 플랫폼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글로벌 OTT 시장은 플랫폼 간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제작 투자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엔데믹과 구독료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 가입자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구독률 또한 감소하고 있어 플랫폼사의 경영 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고 요금제 모델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이미 작년 말부터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여 수익을 개선하고 있으며 국내 OTT 플랫폼도 내년부터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 요금제와 더불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광고 시청 무료 스트리밍 TV인 패스트 서비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기존 SVO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무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패스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패스트 시장 규모는 2024년 대비 2027년에 약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시장에서도 패스트 서비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패스트 채널에서 K 콘텐츠 관련 채널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패스트 서비스가 OTT와 함께 K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도전과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를 통해 콘텐츠 플레이션을 극복하고 K 콘텐츠와 이용자의 접점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여섯째 전망 키워드는 국제적 IP 시점입니다. IP 키워드는 매년 결산과 전망 세미나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콘텐츠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콘텐츠 IP 확장 방식이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되거나 게임이 애니메이션화되는 등의 콘텐츠 장르 간의 확장이 주요한 현상이었다고 보면은 이제는 장르 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유통, 관광, 패션, 식품 등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여러 산업의 콘텐츠 IP가 적극 활용되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램덩크나 메이플 스토리와 같은 유명 콘텐츠 IP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열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명 캐릭터들을 활용한 텀블러나 의상, 식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들이 주 타겟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제 소비가 가능한 20, 30대를 주요 타겟으로 한 상품이 많이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슈퍼 IP를 제작하고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IP 비즈니스는 장르 간 확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 윈윈하며 소비자층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콘텐츠 IP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됨에 따라 IP를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의 인기와 함께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하는 안무 챌린지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확산됨에 따라 안무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무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무 저작권 협회가 출범하는 등 앞으로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버추어 스튜디오를 활용한 버추어 프로덕션 작업이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점차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규모의 제작사를 포함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버추어 프로덕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제작된 가상현실 배경인 에셋이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에셋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 장르 간 확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 콘텐츠 IP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IP를 보호하고 IP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리관계를 유연하게 풀어나가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 네, 그럼 7번째 키워드인 콘덕입니다. 우선 콘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콘덕이란 콘텐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광하는 마음을 가진 콘텐츠 덕심,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 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콘텐츠 덕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심과 덕질이 혼연일치된 자아인 콘텐츠 덕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콘덕 정의 이외에도 콘덕을 정의하는 방식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콘덕은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단순히 이용하거나 소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좋아하는 콘텐츠의 굿즈를 구매하기도 하고 밈이나 짤 같은 영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는 팝업 스토어나 콘서트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굿즈나 밈 같은 2차 창작물을 생산하여 공유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콘덕을 결정하는 주요한 항목들로 콘덕 영역이라는 시험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콘덕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험 삼아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콘덕이라 함은 대중문화의 하위문화로 치부되었던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소수의 매니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굿즈를 구매하는 행동과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령층이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르도 서브컬처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뿐만 아니라 웹소설, K-팝과 같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콘덕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콘덕들이 콘텐츠를 즐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직접 굿즈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공유하고 콘덕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여 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콘덕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끊임없는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덕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가수의 작은 몸짓 하나, 그리고 대사 한마디에도 열광하며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콘덕 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콘텐츠가 그 생명 주기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콘덕의 지지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크리에이터와 제작사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콘덕들에게 보다 많은 감동과 배려를 제공하여 그들이 덕력을 키우고 덕질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키워드인 기후행동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함에 있어 나아가야 할 행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변화에 대해 세계는 위기의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EU와 미국 등과 같이 선진국들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국 내 수입을 제한하거나 기후 관리 리스크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콘텐츠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BBC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 콘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거나 실물 패키지가 없는 스마트 앨범을 제작하여 팬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작 방식을 도입하는 장르도 방송과 음악뿐만 아니라 캐릭터 상품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콘텐츠 소비자들에게도 어필되어 자발적으로 친환경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대형 또는 중견 콘텐츠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 등 국내 콘텐츠 산업 구성원 모두가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를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라도 글로벌 기후위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총 8개의 키워드를 통해 2024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망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발표가 내년을 준비하시는 콘텐츠 산업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망의 핵심 키워드인 퍼플오션처럼 2024년 콘텐츠 산업이 혼란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발견하여 다시 한번 K 콘텐츠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